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스타트업 창업 대표도 해보고 디자인 에이전시에서 실장도 해보고 인하우스에서 디자인 조직장도 해봤는데 결국은 지금은 독립 9개월차 파스 디자인 스튜디오의 박설미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브랜딩 관련된 프로젝트를 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사회 초년생 때부터 엄청 브랜딩 일을 해야지 라고 쫓아왔었던 것은 아니었었는데 운이 좋게 제가 잠시 있었던 스튜디오나 디자인 에이전시 같은 곳에서도 제가 있음으로써 좀 약간 브랜딩 일들이 들어오고 주변 지인들도 브랜딩 프로젝트 관련해서 문의도 주시고 하다 보니까 사실 어쩌다 보니 그렇게 접하게 되었고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어서 지금 주로 브랜딩 업무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많이들 알고 계신 것 위주로 설명드리면 사실 뷰티 쪽이랑 모빌리티 쪽 관련된 브랜딩 프로젝트를 많이 했었는데요. 올리브영이라든지 현대모터 스튜디오라든지 기아자동차와 같은 큰 프로젝트들도 좀 경험을 했었고 최근에는 사실 푸드 쪽 관련돼서 사실 예전에는 뷰티 쪽이 좀 재밌는 분야였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요즘은 푸드 쪽이 아무래도 좀 더 사람들이 최근에 건강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재미있고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브랜딩이 사실 너무 큰 단어여서 큰 단어이기도 하고 그리고 되게 포괄하는 업무가 되게 넓어서 되게 한 단어나 어떤 표현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 흔히 이거를 좀 쉽게 프로젝트 풀어가는 데 있어서 하는 비유가 사람에게 좀 많이 빗대어 비유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업이나 제품이나 사물이나 공간이나 서비스나 이런 것에 인격체를 부여한다 라고 했었을 때 어떻게 접근할지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었던 아이다 라고 한다면 이 아이가 앞으로 나와서 이런 동네에서 이런 활동들을 할 텐데 얘는 어떤 이름을 가지는 게 좋지? 어떠한 스타일과 헤어와 이런 표현으로 어떤 성격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포괄적으로 설계를 하고 접근하는 게 브랜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진행했었던 프로젝트 중에서는 그래놀라 베이커스라고 해서 신규 런칭하는 브랜드인데 그래놀라가 어떻게 보면 시리얼보다는 조금 가격대가 높고 프리미엄한 이미지가 있고 이것들이 사실 실물 자체는 그래놀라를 사진으로 찍는다라고 했었을 때 얘는 굉장히 밋밋한 아이예요. 약간 브라운색의 사실 맛은 굉장히 다르지만 찍었을 때 굉장히 비슷해 보이고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얘의 식감 자체는 푸드 쪽에서 엄청나게 재밌고 유쾌한 아이거든요. 그래서 아사삭하는 것도 있고 건강한 또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표현하지? 라고 고민을 하고 산출물을 냈었던 패키징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재미있었던 거는 인스턴트 타투라고 해서 템포러리 타투에 대한 올해 새로운 신규 디자인 도안 작업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어떻게 보면 템포러리 타투 자체가 리얼 타투를 대신할 수 있어 라는 방향으로 접근을 했다면 사실 요즘에는 이 타투가 진짜야 가짜야는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 순간에 나를 표현을 할 수 있고 이게 내가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것 자체에 대한 선망성이 높은 거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오히려 실제 타투에서 표현할 수 없는 기법들을 좀 활용을 해봤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보는 아이들의 판박이 디자인 같은 것들처럼 뒤에 하얀색 배경을 깐다라든지 실버나 크롬이나 이런 새로운 지류에서 볼 수 있는 어떤 후가공들을 활용해서 오히려 금박 타투를 실제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고급스러운 디자인이나 요즘 트렌디한 디자인을 입혀서 좀 표현하는 것들이 좀 재밌지 않았었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약간 브랜딩이 아이와 같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결국에는 프로젝트 스코프를 처음에 잘 잡는 게 일단 첫째로 중요한 것 같고요.
로고를 만들어주세요. 뭐 아니면 로고를 좀 바꾸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되게 표면적으로 나오는 산출물이기는 하지만 결국에 이 아이가 원래는 이런 동네에 살고 있었는데 이런 친구들을 만나고 근데 이번에는 조금 더 광범위하게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싶고 지금 이런 성격으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 라고 했었을 때 얘가 단순하게 그러면 로고만 살짝 리뉴얼 되는 게 아니라 얘가 이러한 컬러 스펙트럼이 더 넓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라든지 아니면 카테고라이징을 뭐 시스테믹하게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라든지 새로운 캐릭터를 부여한다 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잘 접근을 해서 같이 프로젝트 스콥을 좀 만들 수 있는 룸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라고 생각되는 게 한 가지가 있고 두 번째로는 결국에 이 아이는 사실 내 아이가 아니라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굉장히 나의 아이이긴 하지만 약간 우리 아이라는 방식으로 좀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마 그 얘기를 뭐 에이전시 하면서보다는 인하우스에서 조금 더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요.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결국에 목표하자는 거는 이 아이가 잘 커서 성장해서 더 큰 어른으로 변하기를 바라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부모의 의견만 따라야 하는 것도 정답도 아니고 뭐 선생님의 의견을 따라야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되게 복합적으로 아우러져야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사업부의 입장이나 뭐 디자인팀의 입장이나 이러한 것들이 뭐 심지어 영업이라든지 사실은 고객센터 쪽에서 사실 고객 응대를 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사실 브랜딩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되게 홀리스틱하게 만들어 갈 수 있는 부분 요 두 가지가 좀 가장 어려운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 초반에 가장 명확하게 하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그게 단숨에 몇 번의 미팅만으로 잘 부러뜨려지지는 않기는 하지만 결국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디자인 라운드 3, 4까지 갔는데 대표는 빨간색이 좋대. 약간 이런 경우로 갑자기 모든 것이 뒤엎여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럴 때 결국에는 처음 시작 전부터 얘의 목표는 이런 것이고 이것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도 얘가 이러한 표현들이 가야 한다라는 것을 좀 디자인 산출물을 뽑아내기 전에 미리 그거에 대한 컨센서스를 잡고 이게 뭐 개인의 또는 그 의사결정권자의 뭐 그분들도 사실은 이게 내 개인적 취향인지 이게 아니면 전문가적인 관점에서 이 브랜드를 위한 길인지는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을 먼저 시작 전에 잡아놓고 하는 게 좀 유리한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초반에 그래도 꽤 리서치나 뭐 사업 마켓에 대한 리서치나 소비자에 관한 리서치나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길게 잡아보려고는 하는데 아무래도 전체 프로젝트 일정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한 적어도 3주 정도는 확보하고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 연차에 비해서 많은 경험을 해봤다라고 생각을 하긴 하지만 각 카테고리의 모든 것을 제가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에이전시에서는 어떻게 보면 처음에 이 브랜딩을 잡아주는 역할을 좀 한다라고 한다면 사실 인하우스에서는 이 잡혀진 아이를 그렇게 올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 좀 키워가는 좀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컨설팅과 그 다음에 인하우스에서의 가장 큰 차이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이제 에이전시에서 뭐 프로젝트를 많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애를 막 입양시키고 계속 떠나보내기만 하는 거예요. 옆에서 이렇게 계속 보면서 하는 부분들이 되게 안타까웠었고 뭔가 해주고 싶었었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또 인하우스에 들어가서도 리드를 해보았는데 거기서의 역할은 좀 더 단순의 디자인을 보는 게 아니라 이게 전체적으로 얘가 끌고 가는 힘을 만들어줘야 하는 것 약간 이런 게 차이점이 있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지금은 그래서 스튜디오를 운영을 하면서 살짝은 이 두 가지의 갈증을 좀 해소할 수 있는 약간 브릿지 역할을 하는 프로젝트들을 좀 해보고 싶다라는 욕심이 들어서 진행을 해보고 있기는 하는데 아직 장단점은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스타트업은
저는 사실 그 창업하고 스타트업을 막 했었을 때의 가슴 띵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희열은 확실히 높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업의 성장 속도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가파라야만 하기 때문에 스타트업이라고 부르고, 뭐 누구는 이렇게 표현하죠. 비행기가 날아가기 위해서 일단 보내고 떨어지기 전까지 조립을 해서 가는 거다, 뭐 이런 표현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뭔가 당장의 내일도 고민하면서 앞으로의 비전도 생각을 하면서 내 성장 속도가 사실은 그 스타트업의 성장 속도보다 빠르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성공되는 스타트업이라면 그것에 대한 어떤 챌린지 자체가 되게 희열이 있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런 거에 비해서 에이전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조금 더 몰두해서 깊이 파할 수 있는 벽이 일단은 만들어지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장단점이 되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뭐 인하우스나 스타트업에서는 사실은 좀 누릴 수 없는 그러한 블락된 시간 자체를 가짐으로써의 장점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업에 대해서 막 일도 잘 모르고 창업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어쩌다 보니 이게 재밌어서 창업 멤버가 되고 대표가 되고 했었던 과정이었었는데, 분명히 너무 모르는 지식들이 너무 많았어요. 뭐 투자에 대한 관점이나 피칭이나 뭐 IR 자료는 무엇이며 도대체 왜 투자를 받아야 되는지, 자금, 뭐 파이낸스, 뭐 재무제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사실 좀 접근을 했기 때문에 물론 당연히 아쉬운 부분도 있겠지만 그것들을 이제 배워가면서 진행을 하고, 대신 내가 디자이너이고 어떻게 보면 그런 배경 지식이나 사람들이 이미 다 접근한 방식으로 접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선하게 봐주시는 분들이 계셨고요. 예를 들어서 하나는 투자사분이 조직도를 그려와라 라고 했는데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왔어요. 뭐 앞에 약간 게임 보드처럼 뒤에 얘는 마법사고요. 개발자 마법사고, 여기 성벽을 지키는 우리의 CS팀이 있고요. 이런 식으로 그려왔더니 그거를 되게 신기해하고 이러한 방식으로 접근한다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재밌게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떤 디자이너가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에 대한 관점, 그리고 이것을 좀 비주얼라이징해서 각 인터널리하게도 좀 소화를 할 수 있게 하는 능력, 이런 것들은 분명 도움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방향성이나 이런 거를 온라인 시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디자인으로서 많이 항상 해결하고 있었던 업무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좋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약간 어려웠었던 것 중에 하나는 프로젝트 중에서 힘든 부분 이야기 여쭤보시기도 하셨는데, 결국에 내가 의뢰인이자 내가 작업자이자 하는 상황을 처음 맞닥뜨리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두 개의 뇌를 분리해서 생각을 해봐야지 라고 했지만 그 자체가 조금 어렵기도 했었고, 자체적으로 브랜드를 만든다라는 것은 또 다르게 힘든 일이구나 라는 생각도 하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조금 더 극단적인 결정들을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뭐 지금도 잘하면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결정을 잘 내리고 하는 것과 결단력이 있는 느낌은 무언가 다르다라는 걸 좀 최근 생각하게 된 것 같고, 한쪽으로 내가 만약에 결정을 했다라면 그거에 대해서 좀 더 극단적으로 푸시를 해볼 수 있었더라면 후에 시간이 지나도 그거에 대한 좀 확실한 그 이유나 해답은 좀 뭐 그게 성공이 되었던 실패가 되었던 알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결단력이 있는 사람은 내가 이것을 결정함으로써 이게 실패가 돼도 이것은 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다 오운을 할 수 있고, 그것을 두렵지 않고 나는 그 앞으로 나아가겠어 라는 배포가 제가 생각하는 결단력인 것 같아요. 결정은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것이 결정이라고 지금 저의 머릿속에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저는 추천하고요. 독립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 우리는 누구나 독립을 갈구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학교에서의 독립이던 부모에서의 독립이던 뭐 회사에서의 독립이던 이런 게 좀 주체적인 삶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창업이라는 것도 뭐 기회가 된다면 물론 뭐 경제적인 상황이나 여러 가지로 뭐 모두 다 해보세요 라고 하는 거는 되게 터무니없을 수 있겠지만, 그런 것을 뭐 실질적으로 하진 않더라도 그걸 준비하는 과정에서 또는 그것을 뭐 짧게든 길게든 해보는 그 내용 속에서 아마 본인이 생각한 다른 많은 것들을 본인에게 얻어가는 기회가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고, 내가 정말 모든 의사결정을 할 수 있었을 때의 순간에 놓여졌었을 때 나는 무엇을 기준점을 삼고 그런 결정들을 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좀 느낄 수 있게 되는 경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디자이너로서 창업을 한다면 이왕 하는 김에 내가 디자이너가 아닌 다른 인격체로도 한번 살아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물론 많은 분들이 내가 디자인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못해서 창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다른 배경들이 있기는 하겠지만, 이왕 디자이너로서 창업을 한다면 나는 이제 디자이너가 아니고 사업가야, 나는 창업가야 라는 와닿지 않을 수 있겠지만, 나는 디자이너는 이제 버렸어 라는 마음가짐으로 좀 시작을 한다면 훨씬 더 그 과정이 재미있고 새롭고 유의미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